오늘 아침 30년 친구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말끝이 자꾸 끊겼어요. 인수가 오늘 잠깐 볼 수 있어? 늘 당당하던 사람이 카페 구석에서 커피잔만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꺼낸 한마디. 나 돈이 좀 필요해. 이상했어요. 순자는 평생 남에게 손 벌리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유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얘기만 나오면 오히려 화를 냈고 며칠 뒤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은행 서류, 밤중에 들리는 싸움, 급하게 들고 나간 서류 봉투. 그리고 결국 순자가 무너진 얼굴로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인수가 나 더는 못 버티겠어. 친구의 비밀을 파헤칠수록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제가 듣게 된 한마디는 우리의 우정을 그리고 가족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려드리기 전에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급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인수가 오늘 시간 좀 낼 수 있어? 잠깐 만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는 순자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밝은 톤이 없었습니다. 30년을 친구로 지낸 사이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았고 아이 키우면서도 서로 의지했고 남편 잃고 혼자가 된 후에도 함께였습니다. 그런 순자가 이렇게 급하게 만나자고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동네 카페였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가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니 순자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순자는 제가 오는 걸 보고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순자는 손을 들어 저를 부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히려 더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왔어? 미안해. 갑자기 부르고. 순자는 제가 앉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당당함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던데. 아니, 그냥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순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잔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원래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해결하려 하고 남에게 약한 모습 보이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런 순자가 이렇게 불안해 보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인데? 말해봐. 한참을 망설이던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인수가 미안한데 내가 지금 돈이 좀 필요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냈지만 순자가 돈 이야기를 꺼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었을 텐데 순자는 늘 혼자 해결했습니다. 그런 순자가 지금 저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1,000만 원 정도 아니 500이라도 괜찮아.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순자의 어깨가 움츠러들어 보였습니다. 순자는 계속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건 순자답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순자라면 이유를 설명하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계획도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순자는 그저 돈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갑자기 돈이 왜 필요해?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 못해. 미안해. 우리 사이인데 뭘 못해. 무슨 일인지 말해줘야 내가 도와주든 말든 하지. 그냥 급한 일이 생겨서 자세히는 말 못해. 순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호함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캐묻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큰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일이 대체 뭘까요? 혹시 민수가 무슨 일이라도. 아니야. 민수는 아무 상관없어. 순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놀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순자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반응이 오히려 의심을 키웠습니다. 민수 이야기에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뭔가 있다는 뜻 아닐까요? 순자야, 나한테 말해. 우리 30년 친군데. 미안해, 인수가. 정말 미안한데 지금은 말 못해. 순자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도 거의 마시지 않은 채였습니다. 못 들은 걸로 해줘. 그냥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서 미안해. 순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순자는 걸음이 불안정했습니다. 뭔가에 쫓기듯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어가는 커피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순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왜 말하지 못하는 걸까? 민수와 관련된 일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순자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떨리던 손, 불안한 눈빛, 말을 아끼던 모습, 모든 게 평소의 순자와 달랐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지만 오늘의 순자는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순자 생각뿐이었습니다. 전화를 할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순자가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두기에는 너무 걱정됐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순자가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아니면 민수가 정말 무슨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닐까? 아니면 순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생각할수록 불안했습니다. 30년 우정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순자와의 관계에 금이 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자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던 사이였는데 이렇게 연락이 끊긴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먼저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주겠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유를 물어야 할까요? 순자는 분명 말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캐물으면 순자는 더 마음을 닫을 것 같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채소 가게 앞을 지나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순자는 배추 한 포기를 들고 가격을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반갑게 불렀을 텐데 오늘은 선뜻 부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자도 저를 봤습니다.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인수가 장 보러 왔어? 응, 너도? 그래. 김장 준비 좀 하려고. 짧은 대화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한참을 수다 떨었을 텐데 오늘은 서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들고 있던 배추를 내려놓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번에 이상한 소리에서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내가 한순간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신경 쓰지 마. 순자는 애써 괜찮은 척 했지만 얼굴은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살도 빠진 것 같았습니다. 뺨이 움푹 들어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게 분명했습니다. 순자는 제 시선을 피하며 다시 배추를 집어들었습니다. 나 바빠서 먼저 갈게. 순자야, 잠깐만. 저도 모르게 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요즘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순자야, 우리 몇 년 친구인데 나한테 말 좀 해봐. 순자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순자는 제 손을 살짝 떼어내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배추도 사지 않고 그냥 시장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순자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순자가 저를 피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30년 친구가 저를 피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자 생각뿐이었습니다. 분명 뭔가 큰 일이 있는 게 맞았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 그걸 말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것, 민수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보여준 피곤한 얼굴,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문득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습니다. 순자가 받을까요? 받는다 해도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순자가 빚을 진 건 아닐까? 아니면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민수가 사업에 실패했거나 빚을 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민수가 도박이나 다른 문제에 빠진 건 아닐까? 생각할수록 불안했습니다. 순자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일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혹시 순자일까 싶어 급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경숙이었습니다. 경숙은 동네 사람들 소식을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알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인수가 너 순자 요즘 못 봤어? 며칠 전에 시장에서 봤는데. 이상하지 않아? 요즘 순자 너무 이상해. 경숙의 목소리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뭔가 불편했지만 대꾸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아니, 얼굴색도 안 좋고 맨날 혼자 어디 가더라고. 그리고 말이야. 경숙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수가 요즘 자주 온대. 순자네 집에. 한밤중에도 오고 그런다던데. 그게 뭐 어때서? 아들이 엄마 집에 오는 게. 그게 아니라 자주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더라고. 옆집 사람이 그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순자와 민수가 싸운다고요.
그럼 정말 민수 때문에 순자가 힘들어하는 걸까요? 경숙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순자가 요즘 은행을 자주 간대. 돈 문제가 있나 봐. 그건 어떻게 알아? 은행 앞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어. 순자가 창구 직원이랑 뭔가 심각하게 얘기하더래. 경숙의 말을 듣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순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순자가 왜 말하지 못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자식 문제는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아무리 30년 친구라도요. 인수가 너 순자랑 친하니까 한번 알아봐. 무슨 일인지. 내가 왜 남의 일을 캐물어? 친구니까 도와줘야지. 큰일 나기 전에. 경숙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경숙의 말이 사실이라면 순자는 지금 혼자 큰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민수 문제로 돈이 필요하고 그걸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는 걸까요? 30년 친구인데 말입니다. 오후가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순자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어줄까요? 아니면 또 피할까요? 순자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문득 겁이 났습니다. 순자가 화를 내면 어쩌죠? 아니면 관계가 더 나빠지면요.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경계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나야, 인숙이.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순자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도 며칠 갈아입지 않은 것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해졌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며칠 밤을 새운 사람 같았습니다. 순자는 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왔어? 너 보러 왔지. 들어가도 돼? 순자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순자를 따라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소파에는 담요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가 거실에서 잠을 잔 것 같았습니다. 앉아. 순자는 짧게 말하고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테이블 위 서류를 힐끗 봤습니다. 은행 서류 같았습니다. 대출 관련 내용이 보였습니다. 순자가 정말 돈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게 맞았습니다. 잠시 후 순자가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테이블에 놓으며 서류를 재빨리 치웠습니다. 갑자기 왜 왔어? 너 걱정돼서. 요즘 너무 이상하잖아. 뭐가 이상해? 나 잘 지내는데. 순자는 차를 마시며 저를 피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야, 나한테 말해. 도와줄 수 있잖아. 도와줄 거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우리 친구 아니야. 순자는 차를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피로와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라고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왜? 뭐가 그렇게 말 못할 일인데? 그냥 내 일이야. 내가 처리할게. 순자는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수 때문이지? 순자의 몸이 굳었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아무도 안 그랬어. 근데 내가 민수 이야기만 나오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잖아. 민수는 상관없다니까. 순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가서 등을 보이고 섰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순자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순자야, 나한테 화내지 마. 나도 걱정돼서 그래. 알아. 미안해. 그냥 좀 힘들어서. 순자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해봐. 뭐가 그렇게 힘든데? 순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사업에 실패했어. 역시 민수 때문이었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에 동업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망했어. 빚만 남았어. 얼마나? 많이, 정말 많이.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수가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섰나 봐.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다 내 빚이 됐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식이 어머니 이름으로 보증을 섰다니요. 그것도 어머니 몰래요. 순자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했구나. 응. 당장 다음 달까지 갚아야 하는 게 있어. 안 그러면 집까지 넘어가.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도 부족해. 집까지 팔아야 할 것 같아. 저는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순자는 제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봐온 순자 중에서 가장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강하고 당당했던 순자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창피해서 자식이 이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말해? 친구한테 뭐가 창피해? 그래도 자식 자랑은 할 수 있어도 자식 망신시키는 일은 못하겠더라.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울다가 진정했습니다. 민수는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있어. 자기 집에. 나 안 만나려고 연락도 안 받아. 민수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키우길 잘못 키웠나 봐. 돈 되는 일이면 뭐든 하려고 했어. 내가 말려도 안 들었어. 순자는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의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민수가 잘못한 거지.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엄마니까. 순자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혼자 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근데 이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금액이 너무 커.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야. 같이 생각해보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순자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30년 친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자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는 게 역력했습니다. 저는 순자에게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계속 이래. 먹어도 넘어가지가 않아. 그래도 먹어야지. 안 그러면 쓰러져. 괜찮아. 나 튼튼해. 순자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자를 보며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순자가 정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순자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제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새 고민했지만 뚜렷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몇 번을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다시 순자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몇 번을 더 눌렀지만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순자 씨 찾으세요? 네, 혹시 봤어요? 아침 일찍 나가던데요. 큰 가방 들고 어디 간다고 하던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던데. 큰 가방을 들고 나갔다고요. 혹시 집을 나간 건 아닐까요? 아니면 어디 멀리 가려는 건 아닐까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나야. 어디야? 집 밖이야. 좀 볼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큰 가방까지 들고 나갔다며?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 민수 만나러 가. 민수 만나러 간다고? 지금? 응.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자가 혼자 민수를 만나러 가는 게 걱정됐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아니야. 이건 우리 집안 일이야. 내가 혼자 해결할게. 순자야, 혼자 가지 마. 내가 옆에 있어줄게. 인수가 고마운데 이건 내가 볼 일이 아니야. 순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어디 가는지는 말해줘. 연락이라도 할 수 있게. 걱정 마. 괜찮을 거야. 순자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순자가 민수를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순자가 감정적으로 대하면 어떡하죠? 아니면 민수가 또 순자를 상처 입히면요? 하루 종일 순자 걱정뿐이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다가도 자꾸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순자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습니다.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밤 9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순자는 현관 앞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운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인수가. 순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순자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히고 물을 떠다 줬습니다. 순자는 물을 마시며 진정하려 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민수 만났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났어. 만나서 얘기했어. 뭐라고 하던데? 순자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미안하다고 했어.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다니? 엄마 이름으로 보증성게?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대.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내 이름을 쓴 거래.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물었어.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말하면 반대할 게 뻔해서 그랬대. 성공하면 다 갚으려고 했대.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민수의 변명이 너무 뻔했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말했어. 내가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섰으니 이제 다 내 빚이 됐다고. 집까지 팔아야 할 것 같다고 했어. 그랬더니 민수가 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했어. 자기도 방법이 없다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내가 물었어.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집도 없이 어디서 살라고. 민수가 뭐라고 했어? 당분간 자기네 집에 오라고 했어. 같이 살자고.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게 진심이 아닌 거 알아. 며느리 표정을 봤거든. 싫어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 저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나 거절했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더라. 그래서 민수가 뭐래? 아무 말도 안 했어. 오히려 안심하는 것 같았어. 순자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순자를 꼭 안아줬습니다. 순자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을 키운 자식에게 버림받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을까요? 한참 후에 순자가 진정했습니다. 저는 순자에게 저녁을 먹으라고 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어. 그냥 좀 쉬고 싶어. 그럼 여기서 자고 가. 아니야. 집에 가야 해. 정리할 게 많아. 무슨 정리? 집 팔 준비. 빨리 해야 할 것 같아.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현관으로 갔습니다. 저는 순자를 붙잡았습니다. 순자야, 오늘은 여기서 자. 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괜찮아. 나 혼자 있고 싶어. 순자는 제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순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어깨가 너무 축 처져 보였습니다. 마치 세상의 무게를 다 짊어진 것처럼요. 다음 날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도 없었습니다. 걱정이 돼서 순자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순자야, 나야, 인숙이. 문 좀 열어줘. 한참을 불렀지만 순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건 분명했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으니까요. 하지만 순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피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순자야, 제발 문 좀 열어줘. 걱정돼서 그래. 돌아가, 인수가.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문 안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혼자 있으면 안 돼. 너 지금 상태가 안 좋잖아.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싶어. 그럼 내일이라도 보자. 약속해줘.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순자가 저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30년 친구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자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집에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저를 피했습니다. 아니, 세상 모든 사람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순자를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도 보러 나오지 않고 산책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에 틀어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순자 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혹시 순자가 나올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문에 불은 켜져 있었지만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순자가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잘 먹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프기라도 한 건 아닐까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순자를 걱정했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괴로웠습니다. 순자가 저를 밀어내는 게 이해가 되면서도 서운했습니다. 30년 우정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걸까요? 열흘째 되던 날 시장에서 경숙을 만났습니다. 경숙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인수가, 너 순자 요즘 봤어? 아니, 연락이 안 돼. 나도 그래. 며칠 전에 집에 찾아갔는데 문도 안 열어주더라. 경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순자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알아. 나도 걱정돼. 혹시 큰일이라도 난 거 아니야? 경숙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순자가 혼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극단적인 생각이라도 하는 건 아닐까요? 내가 다시 한번 가볼게. 그래, 부탁해. 나도 걱정돼서 미치겠어. 경숙과 헤어지고 바로 순자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꼭 문을 열게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초인종을 계속 눌렀습니다. 문도 두드렸습니다. 순자야, 나 인숙이야. 문 열어줘. 하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순자야, 이러지 마. 나 정말 걱정돼. 그때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순자 씨 오늘 아침에 나가던데요. 어디로요? 잘 모르겠어요. 큰 서류 봉투 들고 나가던데. 서류 봉투라고요. 혹시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간 걸까요? 아니면 은행에 간 걸까요? 저는 순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순자 생각에 마음은 무거웠지만 생활은 해야 했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인숙 이모. 돌아보니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저를 보자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민수를 보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수야, 웬일이야? 장 보러 왔어요. 이모는요? 나도 장 보러 왔지. 짧은 대화 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민수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순자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민수의 얼굴도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척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민수야, 너 어머니 요즘 봤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어요. 연락도 안 되고. 너도 연락이 안 돼? 네.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집에 찾아가도 문을 안 열어주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민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너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는데?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응. 다 들었어. 내가 어머니 이름으로 보증 섰다는 것도, 집까지 팔아야 한다는 것도.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죄책감이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는 움찔했습니다.
알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니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사업이 잘 될 줄 알았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다 망했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모습에서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민수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보다 더 힘들 수는 없을 겁니다. 너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알아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그럼 뭐라도 해야지. 어머니 혼자 다 감당하게 둘 거야? 민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을 찾고 있어요. 집을 팔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요. 무슨 방법? 제가 제 집을 팔려고 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자기 집을 팔겠다니요. 내 집을? 네. 그걸로 일단 급한 빚부터 갚으려고요. 그럼 어머니 집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근데 아내가 반대하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애들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요. 저는 민수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적어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고 어머니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민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연락해 봐 주세요. 이모 말은 들으실 거예요. 제 전화는 안 받으시지만 너도 직접 가봐.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 그럴게요. 오늘 다시 가볼게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허겁지겁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순자에게 위로가 될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민수가 자기 집을 팔겠다고 한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순자의 집은 지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순자가 그걸 받아들일까요? 아들 가족이 집을 잃는 걸 가만 볼 수 있을까요? 저녁을 먹다가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얼마 만에 전화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자야. 인수가 미안해. 순자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제 연락해? 나 정말 걱정했어. 미안해. 나 혼자 생각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도 연락은 해야지. 나 얼마나 걱정했는데. 순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인수가 나 결정했어. 뭘? 집 팔기로 했어. 다음 주에 계약할 거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순자가 정말 집을 파는구나. 평생 살던 집을 파는구나. 순자야, 잠깐만. 내가 오늘 민수 만났어. 민수를? 응. 민수가 자기 집을 팔겠대. 그럼 내 집은 안 팔아도 된다고. 순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 들었어. 민수가 문자 보냈어. 그럼? 안 돼. 그럴 수 없어.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왜? 그럼 내 집은 지킬 수 있잖아. 민수네 식구들은 어떻게 하라고. 애들도 있는데. 그래도 민수가 저지른 일인데. 아니야. 결국 내 책임이야. 내가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순자는 목이 메었습니다. 민수네 집까지 없어지게 할 수는 없어. 어차피 나 혼자 사는 집인데. 작은 데로 옮기면 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자는 끝까지 엄마였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엄마였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나 이미 마음 정리했어. 집은 다음 주에 계약하고 작은 원룸 알아봤어. 거기로 이사 갈 거야. 혼자서 다 결정하지 마. 우리 같이 얘기 좀 하자. 고마워, 인수가. 근데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순자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순자야, 잠깐. 내일 보자. 제발.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보자. 우리 자주 가던 카페에서. 응, 알았어. 꼭 나와야 해. 그래. 내일 봐.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순자가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살던 집,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난다는 게요. 순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순자 생각뿐이었습니다. 내일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아니,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약속 시간보다 일찍 카페에 갔습니다. 순자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많이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뺨은 푹 꺼지고 눈가에는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자 앞에 앉았습니다. 왔어? 응. 너 많이 야윈 것 같아. 그래. 요즘 잘 못 먹어서. 순자는 억지로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정말 집 팔 거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미 부동산에 내놨어. 반응이 좋대. 금방 팔릴 것 같아. 원룸은 알아봤어? 응. 역 근처에 괜찮은 데 있더라. 작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해.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슬펐습니다. 괜찮을 거야. 새로 시작하는 거지 뭐. 순자는 그렇게 말하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자가 애써 강한 척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 모습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순자야, 민수 일은 어떻게 됐어? 순자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가 어제 집에 왔었어.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라. 문 열어줬어? 아니, 안 열어줬어. 얼굴 보기 싫어서. 순자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알아. 근데 아직은 보기 싫어. 너무 화가 나서. 순자는 눈물을 참으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민수가 문자 보냈어. 자기 집 팔겠다고. 그러니까 제발 생각 좀 해보라고. 넌 뭐라고 답했어? 안 했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순자는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인수가 내가 이기적인 거야? 무슨 소리야? 민수네 집을 지켜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 집을 지키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순자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니까 아들을 위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만큼은 내 인생을 생각해야 하는 건지. 저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야, 내가 내 집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야. 당연한 거지. 그래도 민수네 애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애들이 무슨 죄야?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화가 나. 민수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저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지금 혼자서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 손주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요. 순자야, 천천히 생각해. 급하게 결정하지 마. 시간이 없어.
다음 달까지 돈을 갚아야 하는데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더 생각해봐. 민수랑도 제대로 얘기해보고.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랑 무슨 얘기를 해? 다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야. 그때 순자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수야.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울렸습니다. 민수는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아. 중요한 일일 수도 있잖아. 순자는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전화 너머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다급한 것 같았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야?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아니, 지금 어디야? 병원? 어느 병원? 순자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려서 가방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알았어. 지금 갈게. 전화를 끄는 순자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인수가 나 가봐야 해. 민수 아내가 쓰러졌대. 뭐? 왜? 자세한 건 모르겠어. 병원에 있다는데. 순자는 서둘러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도 급하게 따라 나갔습니다. 같이 갈게. 아니야, 괜찮아. 혼자 가지 마. 내가 같이 갈게. 저는 순자와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순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며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민수가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집에서 애들이랑 있다가.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아직 검사 중이에요. 스트레스성 쇼크라고 정확한 건 검사 결과 나와봐야 안 돼요.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집 팔겠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이상해지더니.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응급실 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순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한참 후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 괜찮아요? 일단 안정은 됐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한 일시적 쇼크였습니다. 며칠 입원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큰일은 아닌 거죠?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제가 다 망쳤어요. 순자는 민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화, 안타까움, 걱정, 그리고 피로함까지요. 일어나. 애들은 누가 보고 있어? 시어머니가 아니, 장모님이 와 계세요. 집에 가서 애들 챙겨. 내가 여기 있을게. 어머니, 가라니까. 애들 무서워하겠다. 민수는 순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민수가 떠나고 나서 순자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말없이 앞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인수가 나 잘못 살았나 봐. 무슨 소리야?
민수를 제대로 못 키운 것도, 며느리한테 이런 일이 생긴 것도 다 내 탓인 것 같아. 내 탓이 아니야. 그럼 누구 탓이야? 결국 다 나한테서 시작된 일이잖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저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간호사가 나와서 면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잠깐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순자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순자는 며느리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며느리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순자는 지금 자신의 고통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순자였습니다. 병실에서 나온 순자는 지쳐 보였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워. 순자는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인수가 나 결정했어. 뭘? 민수네 집은 안 팔게 할 거야. 내 집을 팔겠어. 저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며느리 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 애들도 힘든 거야. 민수 때문에. 나만 힘든 게 아니라. 그래도 내 집인데. 괜찮아. 나 혼자 사는데 뭐. 작은 데로 옮기면 돼. 순자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무리하지 마. 내 몸 생각해. 알아. 순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인수가 사실은 말 안 한 게 하나 더 있어. 뭔데? 순자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손을 꼭 쥐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 아파. 응? 어디가? 순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병원 다녀왔어. 한 달 전쯤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무슨 병원? 종합병원. 정밀 검사 받았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암이래. 이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암이라고요. 순자가 암에 걸렸다고요. 뭐라고? 순자야, 그게 무슨. 진작 얘기했어야 했는데. 민수 일도 있고 해서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한테 돈을 빌리려 했던 것도 사실은 치료비 때문이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했던 거였습니다. 민수가 내 이름으로 보증선거 알기 전에 이미 암 진단 받았어. 그래서 돈을 모아야 했는데. 순자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민수비까지 떠안게 되니까 치료는 엄두도 못 내겠더라. 그래서 집이라도 팔아서 일단 빚부터 갚고 남는 돈으로 치료받으려고 했어. 순자야,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하면 뭐해? 걱정만 끼치는데.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창피했어. 아프다는 것도 돈이 없다는 것도. 저는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순자는 제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비 걱정하고 거기에 아들 빚까지 떠안고요. 바보야.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해? 미안해, 인수가. 정말 미안해. 순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친구가 이렇게 아팠는데 몰랐다는 게, 혼자 힘들어했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한참 후에 순자가 진정했습니다. 저는 순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의사가 뭐래? 치료하면 나을 수 있어? 이기면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으면 완치율이 높대. 근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 얼마나 들어? 수술이랑 항암 치료 합쳐서 5천만 원 정도. 그것도 최소한으로 잡은 거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은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비상금으로 모아둔 거였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순자야, 집 팔면 돈 남잖아. 빚 갚고 나면 많이 안 남아. 1,000만 원 정도? 그걸로는 치료비가 부족해.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야. 집을 팔아서 빚을 갚을 건지 아니면 빚은 나중에 갚더라도 일단 치료부터 받을 건지. 당연히 치료부터 받아야지. 근데 빚을 안 갚으면 법적 조치가 들어와. 그럼 더 복잡해져. 순자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저는 순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순자야, 민수한테 얘기했어? 내가 아프다는 거?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했어. 지금 민수도 힘든데 어떻게 말해? 말해야지. 내 아들인데. 나중에 할게. 지금은 아직은 아니야. 순자는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우리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가셨어요? 응. 며느리 상태 보다가. 민수는 순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결정했어요. 뭘? 제 집 팔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집은 지킬게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럴 수 없어. 어머니, 제발이요. 이건 제 잘못인데 어머니가 집까지 잃으면 안 되잖아요. 너희 식구들은 어떻게 하려고. 전세로 들어갈게요. 작은 데라도. 민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가 평생 살던 집을 잃는 건 정말 못 견디겠어요. 순자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사실 아파.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어디가 아프세요? 위암. 이 길에.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한 달 전에 진단받았어. 치료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했던 거야. 내가 내 이름으로 보증선거 알기 전부터.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제가 뭔 짓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순자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도 힘들었을 거야. 엄마가 이해해.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는 순자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순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참 후에 민수가 진정했습니다. 민수는 순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집 팔아서 빚 갚을게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치료비 보태드릴게요. 안 돼. 너희 가족은 어떻게 하려고. 괜찮아요. 전세 얻어 살면서
제가 다시 일 구할게요. 어떻게든 할게요. 민수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만 건강하시면 돼요. 그것만이 중요해요. 순자는 민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수와 순자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이제는 그들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순자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민수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 순자가 민수를 용서하는 모습에서요. 이제 순자는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민수가 도울 거고 제가 도울 겁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민수가 집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치료비를 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가 보탰고 주변 사람들도 도왔습니다. 경숙도 동네 이웃들도 조금씩 힘을 보탰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초기에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만 잘 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많이 야위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인수가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무슨 소리야? 친구 좀 도와주는 게 뭐가 대수야? 저는 순자 집에서 며칠 함께 지냈습니다. 순자가 혼자 있으면 불안할 것 같았습니다. 밥을 해주고 약 챙겨주고 병원 갈 때 함께 따라갔습니다. 순자는 처음에는 미안해했지만 점점 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민수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아내도 퇴원한 후 함께 왔습니다. 며느리는 순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신없이 힘들다고만 하고. 괜찮아. 너도 많이 힘들었잖아.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힘들어도 함께하면 되는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민수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병원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인수가 세상이 이렇게 예뻤나? 응? 아팠을 때는 몰랐어. 하늘도 나무도 다 안 보였어. 그냥 캄캄했어.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여. 다 보여.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저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도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 정말 무서웠어. 혼자 죽는 거 아닌가 싶었어. 이제 괜찮아. 다 나을 거야. 응, 나을 거야. 꼭 나을 거야. 순자는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랜만에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순자는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갔습니다. 저는 매번 함께 갔습니다. 치료 후 순자는 힘들어했습니다. 토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맛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순자는 그렇게 말하며 힘들어도 웃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순자가 대견했습니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알아왔지만 순자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 민수는 새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순자 집에 들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며 웃었고 순자도 손주들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 보니까 엄마가 다 뿌듯하다. 죄송해요, 어머니. 진작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사니까 다행이야.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거야. 순자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아프고 나니까 깨달았어.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이고 건강이고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상태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항암 치료 중간 검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계속 치료받으면 완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와 함께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 처음 순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그 카페였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수가 그때 생각나? 응. 여기서 내가 처음 돈 얘기 꺼냈지. 그때 나 정말 막막했어. 암에 걸렸는데 돈은 없고 민수비까지 떠안고.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혼자 다 감당하려고 했어. 바보같이. 이제는 혼자 안 하잖아. 응. 이제는 말할 수 있어.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순자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한테 고맙다는 말하고 싶어? 정말 고마워, 인수가. 뭐가 고마워? 친구 좀 도와준 건데. 아니야.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 내가 옆에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됐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순자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인수가 우리 앞으로도 계속 친구하자. 당연하지. 우리 30년 친구인데. 아니, 30년이 아니라 평생 친구. 순자는 웃었습니다. 나 이제 열심히 살 거야. 건강해지면 하고 싶은 거 많아. 뭐 하고 싶은데? 여행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너랑 같이. 좋아. 다 하자. 건강해지면 다 할 수 있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항암 치료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치 판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도 며느리도 저도 모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순자는 살아났습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인수가 나 살았어. 정말 살았어. 응. 잘 이겨냈어. 이제 시작이야.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야.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30년 친구가 함께 걸어온 길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갈 길이었습니다. 힘들 때도 행복할 때도 늘 함께 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우정이었습니다. 순자는 이제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집은 작지만 따뜻합니다. 민수가 자주 와서 고쳐주고 며느리가 반찬을 해다 줍니다. 손주들도 주말마다 놀러 옵니다. 저도 일주일에 2~3번은 찾아갑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수다를 떱니다. 순자는 이제 웃습니다. 진심으로 웃습니다. 아픔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미소입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30년 우정이 그걸 증명했다고. 가을 햇살이 따뜻합니다. 순자와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편안합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정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순자는 제 손을 잡습니다. 저도 순자의 손을 꼭 잡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앉아 가을 하늘을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갈 겁니다. 평생 친구로. 오늘 꽃길 하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꽃길을 피웁니다.